평범하고 평온하게 살아라. 무릇 욕심 없이 아무것도 애써 하지 않는 사람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보다 현명하다. 도덕경 75장. 노자는 무욕, 고요, 공허, 무의 등이 천지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기초이며 도덕 수양에서 이르러야 할 경지라고 보았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고요하게 수련해야 한다고 했다. 도가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덕행에 위배되는 사악한 존재이고 희열과 분노는 대도를 거스르는 죄과이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또한 본성을 망치는 나쁜 잘못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근심도 즐거움도 없이 언제나 한결같고 외부의 그 어떤 것과도 상충하지 않고 위배됨이 없는 상태를 덕행과 허무, 고요, 무욕의 최고 경지로 보았다. 간결하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고요함을 유지하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며 욕심을 버리고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않으며 움직이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것. 이는 바로 삶의 최고의 경지인 동시에 양생의 도리이다. 동진 말기 남조의 송대 초기의 시인이자 산문가인 도연명은 몰락한 관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조부와 부친이 모두 관리 출신이었기에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 육아의 경전에 특히 심취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고 선조들의 문학적 업적과 무공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겨 본보기로 삼았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나라를 다스리고 높은 업적을 쌓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었다. 29에서 41살까지는 큰 뜻을 품고 5번이나 관직에 나아갔지만 성품이 강직하여 관료사회의 부패한 분위기에 발디디지 못했다. 그래서 임기도 매번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과는 상반되는 현실에 좌절하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귀원 전거에서 그는 이렇게 읊었다. 세속의 그물에 잘못 떨어져 30년을 흘려버렸네. 그에게 관료사회는 자신을 옥죄는 그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는 41살에 팽택의 현령직을 사직하면서 전원생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다. 그때 지은 귀거래 해사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지나간 일은 탓할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조칠 수 있음이라. 길을 헤매었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으니 오늘은 옳은 길을 찾아 어제의 잘못을 알았도다. 도연명의 인생관과 추구하던 이상이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은 순간이었다. 시골로 돌아간 도연명은 자신의 모든 생활과 마음가짐을 대자연의 품에 맡겼다. 이후 그의 시에는 자신이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고 동경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도연명은 가족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여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시작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도연명은 정통 육아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가의 자연숭배나 순수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사상과 위진식이 현학의 귀무사상 등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자연에 순응하며 담담하고 진솔한 생각으로 가득하며 도연명 특유의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는 너그럽고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여유롭고 태연자약한 태도로 삶의 고난과 역경에 직면했다. 그 어떤 명예나 이익도 탐하지 않고 고결한 지조를 지킨 그의 인생 철학은 후세에도 큰 깨달음을 전한다. 인생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글자 중 하나가 바로 평이다. 평범, 평온 등의 말에는 모두 평자가 쓰인다. 우리도 평범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역시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비롯한 모든 사물을 대해야 한다. 평범하고 거진 허위가 없는 삶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과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이야말로 진짜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시간 대부분 역시 바로 이런 평범함 속에 흘러간다.
물론 하늘이 내린 인생 역전의 기회가 생긴다면 누구나 거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기회는 보통 사람들이 만나기가 좀처럼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더 큰 성공을 바라고 욕심을 부리느라 자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헛된 욕심을 내다가 까딱 잘못하면 패가 망신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법, 얻고 잃는 것은 모두 내 신체 외의 것이니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제나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적어지도록,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낮아지도록, 부유할 때는 빈곤해지도록, 자신감에 차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난도 나를 옮길 수 없고 위험과 무력도 나를 굽힐 수 없다는 고인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자기 자신의 바른 뜻을 견지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행복은 평온한 마음으로 생활할 때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만족감이다. 평온한 마음으로 나의 생활을 느끼고 돌아보면 행복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웃으며 살아가자.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와 즐거움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라. 천하는 대자연의 신성한 산물이라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없고 강제로 통제할 수가 없다. 제멋대로 바꾸려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강제로 통제하려는 자는 반드시 잃는다. 도덕경 29장. 노자는 유의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경고했다. 나라를 다스림에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억누르면 이로 인해 패망한다. 세상 만물의 물성이 각기 다르고 인성이 다르므로 위정자들은 차이와 특수성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신발에 발을 맞추는 식으로 이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상적인 정치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현실을 잘 반영하며 불필요한 조치와 혹독한 정책을 일절 제외한 정치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바라거나 좋아하는 생활 방식을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나에게 맞게 바꾸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바뀌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좋은 것도 다른 사람의 취향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는 잘 맞는 것도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애써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면서 너는 이게 나쁘고 저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대서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을까?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물론 내가 싫어하는 것에도 엄연히 그 이유가 있다. 게다가 내가 그것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 존재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 좋고 싫음 때문에 괜히 기뻐하고 분노할 필요도 없다. 이는 우리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 즉 다른 사상과 다른 개성, 다른 생활 방식 등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이해해야 하며 간섭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왕샤오보의 소설 홀로 길을 떠난 돼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생활에서 이것저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간 특유의 습성이다. 샤오보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계획을 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다. 전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자신이 바라고 좋아하는 대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당연히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일 뿐이다. 예를 들어 부모들 중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염원을 자기 자식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된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해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여한을 풀고 싶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식을 끌고 나가려 한다. 아이의 의사나 적성 등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억지로 피아노를 배우게 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등이 그 예이다. 아이를 예술가나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물리적, 금전적, 정신적 노력을 투자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아이의 기대감은 취미나 흥미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가정은 더 이상 즐거운 곳이 될 수 없고 부모 자식 간의 즐거운 시간은 악몽 같은 갈등의 시간으로 변질될 것이다. 화목한 가족 관계를 희생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좇는 것은 사실 부모로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성인이 된 후에 돌이켜본 어린 시절이 결코 좋은 기억으로 남을 리가 없다. 연인이나 부부를 예로 들어보자. 사랑하는 사이에는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상대방은 죽어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원래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반려일 수도 있다. 젊은 시절에는 상대방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기를 바라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성숙해졌을 때는 좀 더 단순하고 유치하던 때가 좋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랜 시간 서로에게 맞추고 관계를 다듬어 왔는데 그때서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만 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 간단하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생각만 조금 바꾸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금세 만날 수가 있을 테니까. 평범하고 평온하게 살아라. 무릇 욕심 없이 아무것도 애써 하지 않는 사람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보다 현명하다. 도덕경 75장. 노자는 무욕, 고요, 공허, 무의 등이 천지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기초이며 도덕 수양에서 이르러야 할 경지라고 보았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고요하게 수련해야 한다고 했다. 도가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덕행에 위배되는 사악한 존재이고 희열과 분노는 대도를 거스르는 죄과이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또한 본성을 망치는 나쁜 잘못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근심도 즐거움도 없이 언제나 한결같고 외부의 그 어떤 것과도 상충하지 않고 위배됨이 없는 상태를 덕행과 허무, 고요, 무욕의 최고 경지로 보았다. 간결하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고요함을 유지하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며 욕심을 버리고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않으며 움직이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것. 이는 바로 삶의 최고의 경지인 동시에 양생의 도리이다. 동진 말기 남조의 송대 초기의 시인이자 산문가인 도연명은 몰락한 관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조부와 부친이 모두 관리 출신이었기에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 육아의 경전에 특히 심취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고 선조들의 문학적 업적과 무공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겨 본보기로 삼았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나라를 다스리고 높은 업적을 쌓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었다. 29에서 41살까지는 큰 뜻을 품고 5번이나 관직에 나아갔지만 성품이 강직하여 관료사회의 부패한 분위기에 발디디지 못했다. 그래서 임기도 매번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과는 상반되는 현실에 좌절하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귀원 전거에서 그는 이렇게 읊었다. 세속의 그물에 잘못 떨어져 30년을 흘려버렸네. 그에게 관료사회는 자신을 옥죄는 그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는 41살에 팽택의 현령직을 사직하면서 전원 생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다.
그때 지은 귀거래 해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지나간 일은 탓할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조칠 수 있음이라. 길을 헤매었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으니 오늘은 옳은 길을 찾아 어제의 잘못을 알았도다. 도연명의 인생관과 추구하던 이상이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은 순간이었다. 시골로 돌아간 도연명은 자신의 모든 생활과 마음가짐을 대자연의 품에 맡겼다. 이후 그의 시에는 자신이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고 동경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도연명은 가족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여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시작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도연명은 정통 육아 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가의 자연숭배나 순수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사상과 위진식이 현학의 귀무사상 등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자연에 순응하며 담담하고 진솔한 생각으로 가득하며 도연명 특유의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는 너그럽고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여유롭고 태연자약한 태도로 삶의 고난과 역경에 직면했다. 그 어떤 명예나 이익도 탐하지 않고 고결한 지조를 지킨 그의 인생 철학은 후세에도 큰 깨달음을 전한다. 인생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글자 중 하나가 바로 평이다. 평범, 평온 등의 말에는 모두 평자가 쓰인다. 우리도 평범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역시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비롯한 모든 사물을 대해야 한다. 평범하고 거진 허위가 없는 삶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과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이야말로 진짜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시간 대부분 역시 바로 이런 평범함 속에 흘러간다. 물론 하늘이 내린 인생 역전의 기회가 생긴다면 누구나 거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기회는 보통 사람들이 만나기가 좀처럼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더 큰 성공을 바라고 욕심을 부리느라 자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헛된 욕심을 내다가 까딱 잘못하면 패가 망신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법, 얻고 잃는 것은 모두 내 신체 외의 것이니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제나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적어지도록,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낮아지도록, 부유할 때는 빈곤해지도록, 자신감에 차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난도 나를 옮길 수 없고 위험과 무력도 나를 굽힐 수 없다는 고인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자기 자신의 바른 뜻을 견지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행복은 평온한 마음으로 생활할 때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만족감이다. 평온한 마음으로 나의 생활을 느끼고 돌아보면 행복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웃으며 살아가자.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와 즐거움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라. 천하는 대자연의 신성한 산물이라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없고 강제로 통제할 수가 없다. 제멋대로 바꾸려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강제로 통제하려는 자는 반드시 잃는다. 도덕경 29장. 노자는 유의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경고했다. 나라를 다스림에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억누르면 이로 인해 패망한다. 세상 만물의 물성이 각기 다르고 인성이 다르므로 위정자들은 차이와 특수성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신발에 발을 맞추는 식으로 이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상적인 정치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현실을 잘 반영하며 불필요한 조치와 혹독한 정책을 일절 제외한 정치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바라거나 좋아하는 생활 방식을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나에게 맞게 바꾸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바뀌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좋은 것도 다른 사람의 취향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는 잘 맞는 것도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애써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면서 너는 이게 나쁘고 저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대서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을까?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물론 내가 싫어하는 것에도 엄연히 그 이유가 있다. 게다가 내가 그것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 존재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 좋고 싫음 때문에 괜히 기뻐하고 분노할 필요도 없다. 이는 우리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 즉 다른 사상과 다른 개성, 다른 생활 방식 등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이해해야 하며 간섭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왕샤오보의 소설 홀로 길을 떠난 돼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생활에서 이것저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간 특유의 습성이다. 샤오보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계획을 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다. 전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자신이 바라고 좋아하는 대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당연히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일 뿐이다. 예를 들어 부모들 중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염원을 자기 자식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된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해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여원을 풀고 싶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식을 끌고 나가려 한다. 아이의 의사나 적성 등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억지로 피아노를 배우게 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등이 그 예이다. 아이를 예술가나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물리적, 금전적, 정신적 노력을 투자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아이의 기대감은 취미나 흥미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가정은 더 이상 즐거운 곳이 될 수 없고 부모 자식 간의 즐거운 시간은 악몽 같은 갈등의 시간으로 변질될 것이다. 화목한 가족 관계를 희생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좇는 것은 사실 부모로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성인이 된 후에 돌이켜본 어린 시절이 결코 좋은 기억으로 남을 리가 없다. 연인이나 부부를 예로 들어보자. 사랑하는 사이에는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상대방은 죽어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원래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반려일 수도 있다. 젊은 시절에는 상대방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기를 바라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성숙해졌을 때는 좀 더 단순하고 유치하던 때가 좋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랜 시간 서로에게 맞추고 관계를 다듬어 왔는데 그때서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만 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 간단하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생각만 조금 바꾸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금세 만날 수가 있을 테니까.